네, 오늘 시장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많은 힌트들, 퍼즐 조각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의 시작 마감은 우리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울상인 쪽도 있고요. 오, 이렇게 다시 간다고 하는 쪽도 있어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오늘장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궁금한 쪽 챙겨왔고요. 바로 열어보죠. 2차 전지가 그냥 한번 들썩이는 게 아니네요. 네, 사실 좋다고 하는 화장품과 그다음에 조선 쪽은 또 의외로 울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죽는다 하던 2차 전지 쪽은 또 반등에 성공을 하고 또 추가적인 반등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반등에 대해서 이거 안 좋다, 안 좋은데 가격만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이제 사실 이런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떨어질 때 낙폭도 기대 이상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올릴 때 사이클에 안 찼을 때 생각보다 더 크게 오른다라는 게 장점이 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도 보시게 되면 반도체도 원래 거의 중리산이 많이 하는 맞아요. 구간에서 네. 엔비디아의 AI 모멘텀이 붙이게 되면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또 하나의 사이클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2차 전지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죽어나가는 과중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 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ESS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확신이 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수급 이동의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시세에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사실 2차 전지 같은 거는 언제든지 단기간 기간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너무나 기대에 차기보다는 저점을 잘 노리는 매매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바닥권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 수익이 꽤나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오늘 CPI, PPI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일단은 단기 시즌 내일 오후 정도에 마무리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섹터 자체가 단단하게 올라간다라는 점은 충분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조정 시 매수하시는 관점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조정 시 매수 입장이 가능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 시세 후문을 통해서 힌트 얻어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네,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사실 뭐 리튬주 막 이것저것 오르고 있는데 그죠.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어느 하나의 테마성 이슈로만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로 진짜 수혜를 받은 쪽은 이제 이렇게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밸류 체인이 잘 갖춰져 있는 기업 내에서 앞으로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했습니다. 뭐 별로 좋지 않은 구간들이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고 결국에는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 이런 악재는 딛고 올라갔다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 실탄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투자까지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제 가격이 뷰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포스코 라인들이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철강 쪽 반등과 함께 밸류체인 자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볼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짧게 보시는 종목과 길게 볼 종목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지 조금 더 시장에서 우위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5년 뒤에도 살아남을 기업 유상증자 이후에 실탄을 확보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왔었을 때 그 사이클을 잘 올라설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CPI, PPI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뭐 서클 실적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번 주를 볼 때 주시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광복절이 있죠. 하루가 예. 좀 줄긴 했고 그다음에 CPI, PPI가 이번에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겁니다. 지난달 CPI에 비해서 예상치가 살짝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나 좋았었고 근데 고용지표 나왔는데 이것도 다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CPI, PPI는 피하고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이번 주이기도 하네요. 워낙 이제 8월에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큰 비중에 있어서 베팅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혼조로 결국에는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200선은 지켜주면서 코스피 지수 마감할 것으로 대기 중이고요. 코스닥은 800선 위네요. 811선입니다. 시총 상위주 잠시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온도차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 4%대 강세 나타나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 오후가량 들어서 다시 붙었다라는 점. LG엔솔, 삼바 정도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알테오젠 쉬어가는 속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같은 쪽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2.4% 강세 나타나네요.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8월 1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첫 거래일 문 닫았습니다. 이번 주는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광복절 연휴가 있는 만큼 또 4거래일로 짧게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 다소 좀 한산하게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왔던 우리 증시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22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오늘 다소 좀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락권에서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하나 싶었는데 하지만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문 닫으면서 3,207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810선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갔는데요. 0.32% 정도 올라가면서 81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1,6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기관이 그만큼 파는 모습 그리고 개인들도 1,3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원 60전 정도 하락하면서 1,388원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다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선물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선물시장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동시효과 구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메이저 주체들이 삼성전자에서는 오늘 팔자세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메이저가 담는 모습 확인됐었는데요. 4%까지 오름폭을 좀 키웠습니다. HBM 시장의 성장에 대한 전망도 있었고 마이크론의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4% 함께 좀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리노공업과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종목별로 분위기는 좀 갈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가까이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비롯해서 최근에 주요주들의 실적은 좋았던 가운데 하반기에도 기대감은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오늘 특징적인 분위기 나타났고요.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까지 상승글로 마감 지었습니다. 금융주는 오늘 신한지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마무리됐고요. 그동안 강했었던 조선 방산이 요즘에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조선 쪽 다 파란 가운데 한화오션의 낙폭이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9%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고요. 방산 쪽도 지난 금요일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반등의 기미는 좀 찾지 못했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고요. 미 러간의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슈 속에서 재건 쪽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 러우 전쟁의 종식과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섹터 오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강한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3% 가까이 올라갔고요. 삼성 SDI도 3%대 강세, SK 이노베이션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LNF도 10%가 넘는 급등,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리튬 쪽이 더 많은 시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앞으로 또 2차 전지에 있어서도 바닥을 딛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도 원전 쪽 베트남과의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4.5%가량 올라갔고요. 그리고 전선 쪽에서도 미국에서 중국 쪽을 차단했다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반사 이익 가져가는 쪽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쪽이 상당히 좋았던 가운데 YG 엔터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리포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 좋았던 쪽 체크를 해보면 화장품 쪽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습니다. 달바 글로벌이나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실적 나오고 나서 실망감 속에서 크게 급락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산 엘러빌티가 거래량을 많이 실으면서 4%가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 지었고요. 삼성전자 1% 정도 쉬어갔지만 7만 1,000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화오션이 그 뒤를 잇고요. 대한전선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YG플러스도 오늘 거래량 많이 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전자, 한화오션 체크할 수 있겠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자리하는 가운데 삼성 SDI 그리고 현대 로템도 눈에 띕니다. APR과 달바 글로벌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앞서 오후장 출발할 때부터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리튬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단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EV 첨단 소재, 하이드로 리튬, 중앙 첨단 소재 등등의 종목들, 리튬 포화스까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캐대원 열풍 속에서 여전히 냉동김밥과 관련한 종목이 또 수혜의 기대감 가져갑니다. 우양도 오늘 12%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실리콘투가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엔캠, EV 첨단 소재, 하이드로 리튬까지 올라와 있는 가운데 YG 엔터까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감 직전에 코스맥스 실적도 확인을 했는데 예상 하회네요. 일단은 오늘 화장품 쪽은 보유하신 분들께서 많은 전략을 요구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기회 받을 수 있을지 시장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주목을 하십니까? 우리 김지만 어드바이저께서 챙겨와 주신 공략 섹터 통해서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주군요. 네, 사실 이제 이번 주 분위기 예. 자체는 기술주들이 가기에는 조금 제한되어 있는 매크로 환경이나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알 수가 없느니 혹은 시장의 해석에 대해서 불분명하니 그럼에도 유동성적인 측면은 여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스테이블 코인과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안정이 되어야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온기가 확산이 된다. 이런 이제 주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코인들이 전략적 자산화 및 기업들의 어느 정도 이제 코인 매수가 가능하게 되는 법으로 이제 좀 전환이 되게 되면서 가격적인 방어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임시 국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밀렸던 법안들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우호적인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 또한 꽤나 혹은 한 번 정도의 시세 분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리튬주들이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밸류 체인들 또한 하나의 테마성 이슈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8월 말에 서클 쪽에서 좀 방한을 하게 되면서 모멘텀 자체가 8월 중순부터 즉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들이 다 있기 때문에 CPI, PPI만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상 이번 주에 진짜 서클 실적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야 굉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포트상에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의 관심 종목 탑픽 열어보겠습니다. 코나아이네요. 네, 많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죠? 시세 반출한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굳이 코나아이를 가져왔냐? 그래도 코나아이는 저점 방어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네네. 중요한 게 다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로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엄청나게 실적이 발전을 한다라는 종목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래 잘하던 기업들이 확장성에 대한 측면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붙여야지만 그래도 조금 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실적을
쪽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화폐 쪽과 스테이블 코인 이제 지난 7월 31일 날 시연을 했는데 그때 사실 급락을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정적인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혹은 이제 주주 배당 같은 좀 긍정적인 주주 환원책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내년도 이제 국비 지원의 조 단위로 이제 늘게 되면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제 지역 예산들에 대한 이제 지역 화폐로 돌려서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토나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기간 조정을 정말 이쁘게 잘하고 있다. 시세만 잘 붙으면 정말로 직전 고점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겠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나이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단기간으로 6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5만 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코나이의 성장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현재 구간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안정적인 자리라고 한다면 현재 잘 노려보시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63,000원 라인대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유니셈인데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뚫었죠. 네, 네. 뚫려서 이제 여기서 사실 매도하긴 자리는 좀 아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돌파 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부분들보다 조금 더 길게 10,000원대까지 좀 길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면은 사실 후부장 쪽은 안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군집성을 가진 종목 중에 가장 앞선에 있는 유니셈은 지금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매수를 하려면 기왕하실 거면 한 CPI, PPI 끝나고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기는 좀 이르다. 추가적으로 10,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더 보는 전략 유효하다 판단 주셨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 챙겨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